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 미혼입니다. 미혼이세요? 네, 생리통이 심하실 때마다 어떻게 진통제를 복용을 하시나요? 네, 많이 복용해요. 아, 그러면 초경 때부터 계속 생리통이 있으셨는지. 네, 네, 초경 아, 때부터요. 그러면 한 번 생리할 때마다 몇 번씩이나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하루에 한 알 이상은 먹는 거. 하루에 하나 이상, 그러면 뭐 한 2, 3일 정도 계속 연속해서 드시나요? 한 3일 이상 아, 정도는 3일 먹는 거. 정도. 그러면 네. 생리 주기는 일정하신지. 아니요, 되게 아, 불규칙해요. 생리 주기도 불규칙하시고 혹시 네, 손발이 차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네, 수족냉증이 좀 아, 있습니다. 손발도 차고 혹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소화는 무리는 없긴 한데 잘 체할 때도 많아요. 잘 체할 때도 있고 네, 네, 네. 혹시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거나 열이 위로 오르는 느낌은 없으세요? 아,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산부인과 한의원 말고 산부인과 가서 다른 어떤 뭐 자궁 검사나 난소 검사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가서 검진은 받는데 네네. 별다른 이상은 아, 없다는 네. 얘기만 해. 네네. 제가 지금까지 여쭤본 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여쭤봤어요. 정리를 네, 해드리려면 일단 생리통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 보통 분류를 할 때 네, 원발성 생리통이라 그래서 1차성, 그다음에 2차성으로 속발성이라 그래서 이 2차성 속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자궁 근종이 있다거나 자궁 내막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생리통인데 시청자분 해당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네, 1차성 원발성 생리통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 보통 생리를 하는 가임기 여성 중에 한 50% 정도는 생리통을 앓고 있는데 그 정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생리를 네, 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자궁을 수축시키는 어떤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 때문에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생리통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통제는 뭐가 문제냐면 진통제는 사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이렇게 조금 덜 나오게 해서 자궁 수축을 조금 줄어들게 하면은 생리통을 좀 잊게 하는 그런 일시적인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진통제를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그 진통제 효과가 더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실 자궁은 생리 때 이렇게 자궁벽이 임신을 준비해서 이게 자라나서 그게 탈락을 하면서 깨끗이 탈락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자궁 수축을 막는 어떤 진통제를 드시다 보면 계속 자궁 안에 어혈이란 게 쌓이게 돼요. 네, 그래서 자궁이 계속 깨끗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궁이 깨끗하게 이 자궁벽에 깨끗하게 탈락을 하고 그 다음 또 생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진통제를 너무 오래 드시면 이 안에 어혈이 가득 차 있어서 갈수록 진통제를 더 안 듣게 되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원인을 사실 생리통의 원인은 보통은 자궁이 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해당은 되지만 제가 아까 혹시 손발이 차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있느냐 소화가 안 되느냐 여쭤봤던 거는 보통 손발이 찬 원인이 자궁이 찬 경우가 사실 여자들은 제일 많아요. 근데 네, 소화기가 안 좋아서도 사실 자궁이 손발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네, 하나 이 화가 위로 쌓이면서 혀가 위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서 손발이 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궁이 찬데 손발이 찬데 그 원인이 소화기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심장에 화가 쌓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궁이 찬 그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건지를 조금 살펴봐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네,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소화도 약간 자주 체하시고 그렇다는 걸 봐서는 소화기도 조금 문제가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약간 그런 증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심장에 화 문제도 있으신 것 같고 당연히 자궁도 차고 그다음에 계속 진통제를 너무 오래 드셔서 어혈이 자궁에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생리통이 심하신 것 같아서 약간 장기적으로 생리통 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계속 진통제만 의존을 하다 보면 더 진통제는 안 듣고 자궁 상태는 더 안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 결혼하셔서 임신을 준비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준비하기 전에 충분히 생리통 치료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당연히 한의원에 가시면 약을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어떤 게 해당되는지 치료를 근본적인 치료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 복부 쪽에 침과 뜸 치료 같은 걸 해서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개선시켜서 일단 생리통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면 약간 문제가 있으신데 잠들기가 어려우신지 아니면 중간에 자꾸 깨시는지. 10분 자고 깨고 네네. 그래서 아,
잠깐 주무시고 꿈도 많이 꾸세요? 꿈 뭐 가끔씩 가끔 꾸는데 꾸고. 수면제를 먹어도 네.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네, 근데 그것도 충분한데 네네. 그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먹으면 1시간도 못 자는 편이에요. 아, 낮에는 어떻게 활동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 뭐 햇빛 보라 햇빛도 보고 네네. 운동도 다니고 운동도 그러거든요. 매일매일 다니고 그러시는데 예, 예. 혹시 폐경은 언제 되셨어요? 50 초반에요. 50 초반에. 그럼 네. 폐경 되고 나서 바로 불면증이 생긴 건 아니시네요? 아 그전에부터 네. 잠은 많이 자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 원래 좀 잠이 작으셨구나. 혹시 네.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거나 그런 느낌 있으세요? 그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뭐 아주 없으시고. 가끔씩이나 뭐 있을까. 가끔. 네. 혹시 병원에서 뭐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런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시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왜 신경 안전제를 주셨을지 모르겠네. 그거랑 이제 같이 먹으면 네. 더 좋다고 그래서. 네네. 일단 보니까 워낙 또 잠이 없으신 데다가 네. 사실 갱년기가 지나고 여자들이 폐경이 되면 사실 잠이 줄어들어요. 네. 잠이 줄어드는데 갱년기 증상은 없으시다고 하나 지금 불면증이 생기신 지는 한 3년 정도 되셨고 그다음에 많이 오래됐으니까 10년 정도. 10년. 네. 혹시 뭐 허리나 무릎이 시큰시큰하다나 이쪽은 괜찮으세요? 관절 쪽은? 관절 쪽은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고 소화도 네. 잘 되시고 밥은 뭐 괜찮아요. 괜찮고 네. 그럼 다른 증상 혹은 잠만 못 주무시는 거네? 잠 못 자고 열 나는 거 있어요. 열 나는 열이 거. 위로 올라오시죠? 그게 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혹시 가슴이 두근거리냐고 여쭤봤던 게 그게 이제 갱년기 증후군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아, 사실 갱년기 증후군이라 그러는 것은 폐경이 딱 된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폐경 전으로 해서 한 3년, 길게는 10년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제가 볼 때는 갱년기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셔서 보통 이제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을 가장 많은 원인을 심장의 화로 보거든요. 화병. 네. 화병으로 보시기 때문에 사실 양방에서 신경안정제를 주시는데 사실 그 계속해서 약을 드셨을 때 그게 괜찮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병원에서 그 약이 좋았으면 이거를 계속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당연히 수면제는 계속 먹으면 습관성이 생깁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습관성이 생기는 데다가 지금도 약을 드셔도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시잖아요. 예. 점점 그 복용하는 양도 늘어나야 되고 점점 더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뭐 햇빛도 쏘시고 운동도 하신다 그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되고요. 한방에서는 이거를 불면증을 심장의 화로 보고 화를 끄는 치료를 해요. 예. 화병 치료로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 양방과 지금은 사실 수면제를 드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면제를 갑자기 끊는 건 좀 위험하고 수면제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아니, 근데 수면제는 네. 잘 안 먹으려고 애쓰고 있고 네네. 신경안제를 조금씩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방에서는 신경 안정제를 쓰는 기전이나 불면증을 쓰는 기전이나 같기 때문에 예. 일단 이 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제가 아까 혹시 무릎이나 다리가 뭐 허리나 게 시큰거리나 뭐 여쭤봤던 게 이 화의 원인이 이 아래가 신허라 그래서 아래 뿌리가 약해서 허열이 뜨는 경우는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아니신 것 같으니까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심장의 화를 잡아서는 화 치료를 합류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약은 네. 신경안정제를 조금 먹어도 괜찮은 건지. 계속 드시는 거는 안 좋아요. 아, 그러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맨날 먹기가 너무 이제 그래서 그냥 참았다가 먹고 네. 그러는데 그거 안 먹으면 그나마 안 먹으면 이제 1시간도 못 자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양약은 조금씩 줄여가고 한 방울은 점점 이거를 병행을 하시면서 차츰차츰 그 양약을 끊어가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저기 이게 들판에 나가서 노란색 국화를 막 따다가 끓여 드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보통 식용 국화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특히 또 국화가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농약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의원에서는 식약청에서 검수를 받은 인증된 약재만 쓰는데 혹시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국화라고 국화차라고 파는 거는 약간 농약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구입해서 무작위로 드시는 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식용으로도 물론 국화가 지금 앞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이 말린 국화를
베개 안에다가 넣고 자면 이게 머리가 맑아지면서 약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국화는 뭐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국화를 좀 하다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요즘에 한방 탈모 샴푸라 그래가지고 한방 탈모 샴푸에 국화산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사실 국화예요. 이 말은 탈모가 사실 머리에 열이 있어가지고 탈모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샴푸에도 외용약으로 조금 국화가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머리에 열을 없애기 때문에 두피에 습진이나 어떤 그런 피부과 질환이 있을 때도 사실 이 감국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감국 꽃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민간요법으로 국화를 보면 초록색 잎이 있잖아요. 그 초록색 잎을 자꾸 비벼가지고 하다 보면 초록색 즙이 나오는데 그 즙을 사실 요즘에는 버즘이 많지는 않은데 이 버즘이 핀 자리에 하루에 한 3번 정도 도포를 하면은 이 버짐 치료에도 좋다고 하니까 혹시 주변에 버짐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국화잎 따서 조금 응용을 해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저기 태우지 원장님께서 주의하실 분이 소화기가 약하신 분은 조금 조심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소화기가 약한데 소화가 안 되는 약한 것보다는 설사를 자주 하는 한마디로 사실 이거는 열을 끄는 약이기 때문에 속이 내간 체질은 사실 장복하는 게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속이 좀 차거나 아니면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 열을 끌 때는 어느 정도 체력이 좀 받쳐져야 되는데 너무 기력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국차는 이 머리를 맑게 하고 눈도 맑게 하고 두통도 완화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커피, 그러니까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드시는데 이런 카페인에 의지하기보다는 이 머리로 올라온 허혈을 조금 잠재우는 데는 좋은 국화차를 구해서 이 강국차를 집에서 좀 끓여서 좀 복용을 하게 하면 수험생도 좋고 그다음에 현대인들 계속 스마트폰, 컴퓨터 많이 노출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커피 대신에 조금 응용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차기 때문에 좋은 재료의 감국차를 구하셔서 조금 음복을 해보시길 좀 권합니다. 티백처럼 그냥 네. 그 국화잎 한두 송이 이렇게 해서 우려내서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 4g에서 한 10g 정도를 물에 한 15분 정도 끓여서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네. 사실 열이 많이 오르신 분들은 그렇게 양해는 구애받지 않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이 너무 차다거나 기운이 없으신 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